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는 있거든. 네. 보안 수사권 저도 알아요. 워낙 좋아하시거든. 보안 수사권 매니아거든.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저랑 생각은 다르다는 것도 저는 미리 밝혀줍니다. 예. 네. 저는 뭐 거짓말을 하면 안 아니 되니까. 근데 네.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조국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관돼요. 계속 맞습니다. 입장이. 네.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사건이 형사사건. 발생하는데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 명이 있는 거거든. 네. 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뭐 내지는 사건 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네. 보안 수사 간단하게 확인하고 수사하면 바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일관된 입장이죠.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네. 조국 후보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주장을 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여기서 뭐 저랑 논쟁할 건 아니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네. 그 사건 적체 네. 그건 오히려 검사 때문에 더 적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 그 사건 적체를 왜 계속 보안 수사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별건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에서 누가 별건 수사를 인정합니까? 하지 않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를 두 가지 등 예.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 등을 막 넓히는 애들이니까 검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어찌됐든 주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또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네.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자, 사건 적체가 이렇게 심화된 거는 네. 지금 몇 년 됐는데 그 상황이 벌어진 게 경찰과 검찰 간에 사건을 서로 핑퐁을 쳐요. 핑퐁을 치는데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점에 대해서 더 수사해라라고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 네. 그러면 내려간 사건이 또 몇 달이 그냥 있어요.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안 수사를 해서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 전에 봤던 사건 기록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는 수단을 왜 반드시 보안 수사권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다시 하느냐. 보안 뭐 이제 수사 그런. 요구권만 있으면 경찰에 다 일일이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수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제가 뭐 논쟁하고 싶지는 네. 않은데 그거를 다른 제도와 장치로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쪽으로 고민을 왜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니 자꾸만 다른 제도나 방법이 예. 뭐가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많아요. 돼요. 없어요. 예, 없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기록을 봤을 때 요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네.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던 어디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네. 몇 달 지나면 그래서 사건 적체가 심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요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 네. 근데 기록을. 이거는 일관된 네. 우리 후보님의 생각이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건 굉장히 저는 멋있게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걱정하는 정치적인 아주 큰 사건은 정말 4,50만 건 중에 몇 건 되겠어요. 그게 근데 0.01%도 그 안 한 돼. 건이 대한민국을 바꾸니까. 그런데 그 한 건이. 수백만 명의 국민은 자기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사건이 빨리 혐의가 없으면 빨리 무혐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내가 범죄로 정말 피해를 입었으면 나쁜
행동한 사람이 빨리 기소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걸로 제가 오늘 뭐 토론할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네. 잘못하면 다시 조국돼요. 아니 조국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이거는. 네. 저도 항상 일관됐잖아요. 아, 예. 대체로. 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많이. 하니까.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이거는 새로울 건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김영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가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오자구도잖아요. 네. 그런데 다 아주 네. 한가닥 하는 사람들. 근데 유이동, 황교안 이 두 후보는 전체 순위에서는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퐁당퐁당 보수 후보가 들어가 있긴 한데 8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난 그 5월 1, 2일 날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건데 적극 투표층으로 들어가 보면 김영남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가 한 8%포인트 격차로 2위.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는 두 후보가 1,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아, 거의 그 두 사람만 보인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유이동, 황교안 이 두 후보는 뭐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만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고적 투표죠 이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네. 이 김영남, 조국 이 진보 후보 두 후보 이제 김재원 후보도 있습니다만 좀 전망적 투표 미래의 이 정책 이슈를 놓고 지금 논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거죠. 예, 건강한 이제 토론이고 네. 논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후보 간의 이 주목하게 되는 두 후보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프라이밍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님들은 조금 곤혹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요?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조금은 재미있게도 볼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내가 생각을 바꿔. 전장이 되고 더 치열하게 싸우세요. 멱살까지 잡아버려. 여기서 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 그러니까 오. 보수 후보들이 지금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렇긴 하겠다. 네, 유희동 후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40% 후반을 득표했던 경쟁력 있는 다선 후보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참모들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김영남, 조국 두 후보 간의 이 건전한 경쟁 토론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는 생각을 잘못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조국, 최욱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스트레스입니다.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후보는 아니잖아요. 전쟁 얘기해도 그러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김용남 후보님 오시기 전에 네네. 이미 매불쇼 게시판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나는 감수하겠다. 그렇죠. 희생을 감수하겠다. 나는 좋아. 오히려 그럼 평택을에 링을 하나 설치해서 둘이 그냥 싸워야겠다.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네. 네. 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평택을에서 진짜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예. 평택을이 대단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평택항부터 해서 동쪽으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까지 차로 가도 뭐 1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대단히 넓은 지역인데 동서 간의 격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동쪽에 고덕 국제 신도시 쪽이나 이쪽은 그야말로 신도시고 또 거기가 원래 원도심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도 뭐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 서평택 쪽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평택을은 여기가 다 포함돼요? 그렇죠. 네. 되게 넓어요. 근데 아. 서평택 쪽은 여전히 농촌 지역이 지금도 많고 예. 이른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고 옛날에 했던 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평택항도 있고 이런저런 산업 기반이 있긴 합니다만 동쪽의 반도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비해요. 그래서 동서 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네. 그거는 당연히 동쪽은 계속 잘 나가게 도와줘야 되는 그렇겠죠. 것이고 서쪽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급선무라 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뭐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또 평택호 관광단지가 얘기 나온 지는 거의 17년 정도 됐는데 진척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비롯한 이른바 마이스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래서 서쪽의 산업 기반을 빨리 만들어주고 도시 인프라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당선되면 진짜 의원님은 엄청 화려하게
원내 입성하는 거잖아요. 12년 전에도 화려하게 입성했어요. 아 이게 이번에 진짜 좀 다르지. 그때보다 인지도도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예. 그러면은 진짜 이 평택 의뢰에서 진짜 야 김용남 뽑아놨더니 정말 달라진다 한번 보여줘가지고 한번 정말 그럼요. 멋진 정치인으로 한번 그럼요. 거듭나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기가 2년짜리밖에 안 돼요. 이제 2028년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동서 간의 격차를 빨리 줄여주고 균형을 잡는 거는 뭐 2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고 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은 그러다 보니까 서평택 쪽에는 경찰서도 하나도 없어요. 서평택 경찰서가 없어요? 없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평택시 인구가 대략 67만 명 정도 되는데 경찰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리적으로는 평택의 완전히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평택 북부경찰서 신설 계획이 있긴 한데 이것도 위치가 역시 동쪽이야. 그러니까 동쪽에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부경찰서요. 근데 북부.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서부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서가 없어. 지구대 파출소밖에 없는 거야. 그 예. 넓은 면적에. 그래서 예.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를 공약으로 넣었거든요. 치안 공백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말에 예산국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경찰서 신설 예산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2015년도에 해봤거든. 그때 1년 만에 해봤다고. 지역구에서? 네, 제가 당시 지역구였던 수원 팔달구의 팔달경찰서 신설 예산을 1년 만에 국회 예산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문 열고 활동하고 있어요, 경찰서가. 팔달경찰서가. 김용남이 만든 거라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럼요. 오, 그래요? 그때 제가 팔달경찰서 유치 대회부터 시작을 했거든.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해 연말에 예산에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 서부경찰서 개청이 아마 가시적으로는 가장 먼저 달성되는 공약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끝이에요? 조국 후보 나오셨을 때보다 좀 짧은 느낌이었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아니야? 자, 봐봐. 지금 조국 후보 한 번 나왔고 네. 우리 김용남 후보 두 번째야. 그러니까 오늘 분량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 근데 평택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씩 걸리는데. 아니 뭐 그분은 무슨 뭐 그러면 홍대에서 와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세요. 불만이 많아요. 아니 야 제대로 된 불만을 얘기하지. 아니 그분은 무슨 홍대에서 오냐고. 평택에서 오겠지. 엄청 치열하네. 와 미치겠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의정 활동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충돌할 때 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의정 활동을 할 때는 어찌됐든 세비를 내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네, 네. 그게 뭐 국회가 가장 핵심적인 일이니까. 인간의 생명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야 뭐 당연히 생명이죠. 네. 근데 다만 예산을 다만 안 하는 게 많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예산을 아낌없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네. 투입되는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생명을 구한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유족에 사안.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에 대한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 걸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단순화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다만은 좀 빼주시면 어떨까요? 제 마음 좀 편하게. 그건 근데 앞서
했던 질문하고 전혀 다른 사안인데. 아, 그러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하는 게 아니, 맞겠죠. 구할 수가 없죠. 이미 아니,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니, 그 사안인지 몰랐지 어. 처음에 질문할 때.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질문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 또 좀 그런 게 있어.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이해하고 계시네. 네. 3번 돌려서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아니 이 선거전이 사실은 저는 유쾌하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선거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정책적으로 경쟁을 하고 네네. 저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네. 글쎄 뭐 상대방의 발언을 약간 비틀어서 그랬지 뭐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저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특히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평택을 주민들이 보시기에 야 멋지게 경쟁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멋진 선거전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하신 이야기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애초에 당 만들지 말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하시지 민주당이 없으면서 자꾸 자기가 민주당스럽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그런 비판을 면전에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게 사실은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조국 대표에게는 예. 모순입니다. 어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예. 조국 대표 그렇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싶으시면은 지금 사퇴하시고 나중에 민주당으로 입당하시면 돼요. 네. 당을 그냥 해체하시고 조건 걸지 말고. 네. 참 곤란해졌어요. 지금 이 5인 구도가 돼버리고 네. 그게 조국 대표한테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차라리 부산 북구 갑처럼 3인 경선이 뭐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적다면 예. 단일화의 가능성이라도 두고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예. 5인이 지금 견고한 구도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 물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단일화. 예. 조국 후보한테는 가장 나쁜 구도가 전개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지만 예. 뭔가 뭘 해야 되는데 유이동 공격해봤자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황교안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는 게 맞지만 예.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 제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지만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얻을 표가 없거든요. 조금 궁색해진 상황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예. 우리 또 박준영 부원장님이 진정한 평론가인 게 면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봤어요, 조국 후보를 그 매불쇼에서 만나서 직접 막 봤어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때 분위기 좋았죠, 그죠? 우리 좀 서늘했죠. 서늘했습니까? 사실. 가운데서 최욱이 하지 마, 교수님 네, 하지 네, 마, 뭐 그랬던 기억이 나. 조국 대표님하고 이제 교수 시절부터 이제 어쨌든 이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의 예. 희생자입니다만은 예.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게 꼭 정치뿐이겠습니까? 뭐 벌써 이런 왜 좀 갑자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예. 본인한테 좀 잘 안 맞는 옷인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네, 정치인으로서 출마하고 당선되고 이런 과정들이 네네. 어. 그 아쉬움이라든가 아하. 본인이 그 겪었던 고초 그리고 억울함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지금 결국 이런 구도가 됐는데 저희가 조국 후보 뭐 앞으로 한동훈 후보 얘기도 하겠지만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구도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양당 구도 상황에서 예. 제3의 정당의 후보가 좀 제3의 후보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구도에서. 그래서 사실은 좀 쉬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번 똑같이 탐은- 해요. 아니, 다음에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사실 의원직이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또 도전하는 게 그러니까 좀 약간은 뭔가 이번 그러니까요. 회기에 받았던 배지를 다시, 떼고 예. 다시 받겠다고 하는 게 어색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인이 제일 어려운 게 참는 거예요. 이 정치를 욕망의 경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욕망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는 게 어렵거든요. 아하. 조국 대표도 들어오는 순간 욕망의 경연장에 경주마처럼 아. 정치하는 것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참았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이제 합당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조국당과 왜 합당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합당은 조건 없는 합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 조건 없는 합당. 조건 없는 합당. 그 사실상 흡수랑 마찬가지인 듯한. 흡수가 아니고 그냥 해체하고 해체. 들어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얼음이 녹았는데 쇠빙선이 왜 필요합니까? 저 박은정 의원한테도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투쟁 갑시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되면은 예. 정치 그만하셔도 되죠. 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돌이켜 보면 알고 보니 평택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조국 후보에게. 차라리 부산 가서 한동훈 대표랑 싸웠으면 더 좀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수도 있고. 부산이나 하남이나 하남 가서 이용 전 의원가 있으면 윤호개인 프레임을 해서 그렇죠.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각이 있었을 텐데. 가장 안 좋은 저는 5인 구도가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최근에 이런 지역구가 있었나요? 다자 구도가 형성돼서 그러니까요. 네. 아마 뭐 이 구도대로라면 30%대 당선자가 나올 겁니다. 20%는 아니겠죠, 설마? 한 27, 28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이죠, 거의. 40% 가까이 갈 거라고 봅니다. 김영남 후보가. 네네. 사실 좋은 지역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이동 의원도 개혁 보수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김재현 후보도 진보 진보다. 정치의 맥을 잇고 있고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빼고는 다 뭐 근데 우리 황교안 전 정치에 총리가 단일화하겠다 그러잖아요. 유이동 후보랑. 아마 조건을 예. 부정선거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단일화하지 않을까요? 그럼 안 될 것이다. 된다면 그게 먼저긴 해요. 네. 오자 중에 네, 단일화. 보수층의 단일화. 네.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인데 조건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조건은 단일화 아닐 것이기 그 때문에. 두 단일화가 예. 색깔도 조금 차이가 있고 됐을 때 확실히 뭐가 확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는 된다고 해도 좀 플러스일 것이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다고 보여요. 유이동 후보도 이게 본선거 가면 황교안 후보가 실제 득표할 수 있는 건 한 자릿수 5%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분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할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막 또 단일화 의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유이동 후보 쪽에서도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 이분이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야, 이것도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가 사실은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끌어안고 그렇죠. 조국 대표 쪽에 너무 친화적인 거 아니야 해서 좀 초반에 굉장히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용남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 아예 그냥 조국 후보랑 이번 선거에서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에요? 선을 그었죠. 네.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읽은 거죠. 하늘의 기운이라면 천기는 뭐예요? 청기는 실제로 친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내의 갈등을 해소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논란에서 정청래 대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는 그 통합론 자체를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하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예. 문제는 이 통합의 절차와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조국 당에서 또 조건을 내세워보면서 이게 복잡한 방정식이 돼가지고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밀락설도 나오고 차기 전당대회의 선거 구도 이야기도 나오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럼 뭐냐? 결국은 정청래 대표도 조국 당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니다. 네, 그건 그렇죠.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택을 해서 승리를 했을 때 예. 조국 당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원회장 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잖아요. 뭐 여러 군데 맡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아마 여기만 맡을 거로 보면 여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민주당이 예. 야. 아마 그 신호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만큼 중요한 게 보궐선거거든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덜 잃고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추후의 어떤 연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큰 연관성이 있다고 연임이 봐야 지금 되겠죠.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에서 파랑색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녹색, 뭐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보라색? 정치가 원래 그래요. 정치가 라고 원래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합당 논란에서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같은 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아닌 조국 거지. 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다른 편이에요. 같은 편이 아니죠. 예.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아닌 거죠. 아니죠. 확실히 아닌 그러면 거죠. 이제 조국 대표에게 남은 뭐 공간이라 하면 진보당의 김지현 후보와 합해서 김지현 진보당의
10% 내외. 요즘 8에서 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흡수를 해서 그러면 민주당과의 그렇죠. 대결. 순차적으로는 네. 거기거든요. 네. 진보당부터 해서 네, 같이 한 손을 내밀어서 다음에 다시 좀 올려가지고 민주당하고 해서 위협이 되면 그래서- 민주당이 근데 문제는 가장 문제는 어. 모든 단일화에서 본인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럼 단일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확 내려놓고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나도 떨어지면 안 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네. 나는 안 떨어져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단일화 얘기를. 이 단일화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상상이지만 김재현 후보에게 후보 양보해버리는 것도 좋은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조 후보에게 오히려 네. 그냥 오자구대에서 패배를 하느니 네네. 여기서 그냥 진보 진영 통합을 해서 먼저 밀어야 되겠다고 먼저 그렇죠. 내려오고. 개혁 진보 세력을 튼튼히 해가지고 음. 민주당이 우경화되는다거나 민주당이 개혁 노선에 어긋날 때 일침을 가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퇴해버리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탈출구일 수 있어요. 아하. 저는 김재현 후보가 조국 대표에게 양보하거나 단일화해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현 후보도 왜냐하면 진보당이 훨씬 더 조국 혁신당에게 더 빈정상했어요. 아. 본인들이 먼저 깃발 꽂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1월부터 했어요. 이른바 진보 계열의 제일 작은 회사 아닙니까? 진보당이. 그걸 중견기업이 와서 밟아버린 거야. 그렇게 되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금 선거연대 이제 기구 와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게 김재현 대표의 주장인데 네. 여기서 승부수로 조국 대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세요.